코비드-19, SCV2, 이는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는 한 가지 바이러스의 여러 명칭입니다. 풀이하자면 이런 뜻인데 위는 좀 익숙해도 아래는 좀 어색하다, 그쵸? 이번 영상에선 저 명칭들 대신 중국에서 시작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라고 합시다. 오늘은 멀쩡한 영어 명칭을 두고 왜 우한 바이러스라고 하는지, 꽃구경도 못 가고 영화관도 못 가는 현재의 사태가 왜 지속되어야 하는지, 이 바이러스 새끼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공포에 떨어야 하는지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들이겠지만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났다라며 경각심이 떨어진 건 사실이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렴풋이 알기는 하지만 정확히 뭔지는 모르잖아, 그쵸? 그리고 답답해. 영화관 가서 팝콘 개 씹으면서 영화 봐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프렌치 레볼루션 뒷좌석에 타서 비명 존나 조지면서 타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지금 사람 몰리는 곳이면 아무것도 못 다니잖아. 근데 뉴스를 보면, SNS를 보면, 인터넷을 보면 롯데월드 역대급 인파, 클럽에서 줄 서 있는 사람들 무지막지하게 많다고. 적어도 이 영상을 본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런 바보 같은 짓 절대 하지 말자고 제작한 것이니, 영화 리뷰를 기대한 분들은 다음 영상을 세균맨 리뷰 존나 재밌겠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요렇게 생겼습니다. 유전 물질인 DNA 혹은 RNA가 있고 그걸 감싸고 있는 단백질 껍데기와 스파이크로 구성되어 있어요. RNA 바이러스, 뭐 예를 들어 메르스나 이번 우한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변이가 쉬워서 잡아내기 힘들다 이러는데, 아니 우리가 빌어먹을 RNA가 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보죠. 우리 다들 DNA는 알잖아, 그쵸? 이거 그럼 RNA는 뭐야? DNA에서 하나를 똑 뗀 거야. 자, 우리네 속담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DNA는 둘이잖아. 근데 RNA는 혼자야. 혼자보단 둘이 하는 게 실수할 확률이 더 적겠죠. 그리고 이 화학 구조를 보시면 보기만 해도 대가리가 아프니까 틀린 그림 찾기만 해보자고요. 자, 여길 보면 RNA는 OH야. DNA는 H야. 약자를 풀어서 설명해보면 RNA는 ribonucleic acid. 그래서 RNA인데 이 리보뉴클레익이 리보헥산이야. 리보스라는 몸통이 있고 거기에 엑조디아 마냥 뭐 인산, 염기 이런 애들이 팔다리처럼 붙은 거야. 리보스라 그러니까 괜히 낯설잖아. 생각보다 우리한테 친숙해. 가스 오브 씨 같이 감칠맛 나는 애들 있죠. 리보스 때문에 감칠맛이 나는 거야. DNA는 디옥시리보스야. 자, 옥시가 산소예요. 우리가 막 옥시크린 하잖아. 디카페인, 카페인 없는 거, D는 없는 거라고. 산소가 있냐 없냐의 차이야. 존나 간단하지? 이걸 구구절절 왜 얘기했냐? 이 OH, 수산기, 얘는 화학 반응이 정말 잘 일어나요. 10인싸야. 친구가 많다는 건 좋지. 그만큼 많이 싸울 수도 있고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어. 반응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결과가 벌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불안정해. DNA는 H잖아. 얘는 아싸야. 반응을 잘 안 해. 그럼 얘는 웬만해선 집, 학교 뭐 가끔 PC방 변하질 않아. 그래서 안정적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RNA 바이러스가 불안정하고 변이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DNA 바이러스 뭐 대표적으로 피곤하면 입 근처에 닦지 않는 거, 헤르페스 같은 애들 병원 가서 약 타면 다 낫잖아. 근데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에볼라, 코로나 같은 인류의 주적 새끼들 잡기가 어려운 거야. 자,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잡기 어려운진 알겠고,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보자고요. 방향은 많아. 근데 비말 감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지하철을 탑니다. 누가 기침을 해. 매너가 좋아서 손으로 가리고 했어. 그 손으로 손잡이를 잡아. 나갔어. 근데 내가 그 손잡이를 잡았어. 코가 가려워. 코를 긁었어. 그럼 감염 시작이야. 바이러스가 이렇게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혈액을 타고 오든 림프관을 타고 오든 쭉쭉 옵니다. 돌아다니면서 지랑 핏이 맞는 좀 괜찮다 싶은 내장을 선택해 정착을 하는 거야. 오늘은 폐가 맘에 드네. 폐로 들어가 봅시다. 이 바이러스가 세포막에 있는 어떤 군형이 있어. 거기에 마음이 편해지는 영상들처럼 딱 맞게 쏙 들어가. 그리곤 아까 얘기했던 RNA, 유전적 정보를 세포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얘를 막 복제하기 시작해요. 세포를 비닐봉다리라고 쳤을 때 이 비닐봉다리가 복제된 바이러스로 가득 차기까지는 48시간 정도가 걸리고, 가득 차면 어떻게 돼? 터져버리는 거야. 우리 왜 신종플루 걸렸을 때 48시간 내에 타미플루를 먹으면 몸이 급격하게 좋아지잖아. 그게 터지기 전에 비닐봉다리를 막아줘서 그런 거예요. 아무튼 이게 뻥 터지고 나면 복제된 바이러스들이 또 다른 세포로 막 옮겨가기 시작해. 이런 식으로 세포들을 막 씹창을 내는 거야. 자, 이렇게 폐에 바이러스들이 가득 차게 되면 우리에게는 면역체계라는 든든한 군대가 있는데 이 개판이란 전쟁터로 옵니다.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세포에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머가리도 없어. 그래서
어떤 단백질이 진두지휘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기사나 이런 곳에서 접할 수 있는 사이토카인이야. 자, 우리 몸 안에서 쌈박질이 나면 사이토카인 장군님이 명령을 내리는데 호중구 1중대랑 대식세포 2중대가 이열종대로 헤쳐모인다고. 그럼 바이러스가 들어온 부분들을 조지는데 면역세포 애들 빨리 들어오라고 통로 열어주고 더 잘 싸우라고 전장터를 막 유리하게 만들어줘. 연락에 만든단 말이야. 이게 염증 반응이야. 이 염증은 또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일으키는데 근데 얘 때문에 또 멀찍이 있는 면역세포들이 자극을 받아. 싸움이야! 씨발! 싸움은 무조건 끼어야지! 그럼 필요 이상의 면역세포들이 폐를 공격하기 시작해. 그럼 또 사이토카인이 존나 나와. 그럼 면역세포들이 또 더 와. 이 현상을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폭풍이 안 일어났다면 쌈박질 한바탕 하고 슬슬 전쟁터를 정리하죠. 그래서 바이러스에 걸리면 우리가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하는 거예요. 자, 앞서 말했던 내용을 6개의 항목으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 메르스나 우한 바이러스가 변이를 존나게 하는 이유는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RNA는 존나 독고다이의 10인싸라서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다양한 결과가 벌어지므로 불안정하다. 세 번째,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와서 유전 정보를 집어넣으면 복제를 하기 시작하는데 48시간이 지나면 세포가 터져버린다. 네 번째, 그래서 존나 감염된 애들을 조지기 위해 면역 특수부대가 존재하는데 참모총장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이고 호중구와 대식세포라는 중대가 존재한다. 다섯 번째, 근데 씨발 이 특수부대 새끼들이 너무 열일을 하면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면역체계가 우리 몸을 공격하는 형태가 된다. 마지막으로, 하지만 대부분은 스무스하게 지나간다. 그럼 이 우한 바이러스는 왜 존나 개씨발 무서운 바이러스인가? 첫 번째, 증상. 여러분 다들 다트 아시죠? 다트는 원래 던지고 맞춘 표적의 점수의 합산에 따라 승패를 가르는 게임이란 말이야. 근데 바깥에 맞았어. 그럼 몇 점이야? 빵점이지. 근데 불사이가 뜨는 거야. 심지어는 던지다가 옆에 다트 줍던 친구 눈에 맞췄어. 근데 불사이야. 이러면 다트를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맞잖아. 벽에 던졌는데 불사이. 뭐냐고 이게.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런 형국입니다. 어느 부위를 때리건 다 불사이인 거야. 대가리부터 발가락까지 싹 한번 볼까요? 앞서 있어왔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선례들처럼 폐, 즉 호흡기 조짐이다. 폐렴이 오겠지. 이 폐에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질병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날 아침에 열이 났다가 그날 죽어버리는 급성 진행성 폐렴이 있고,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급성으로 폐에 염증이 생겼다고. 나머지는 폐섬유화증이 있습니다. 이제 폐를 바이러스가 다이렉트로 공격해서 망가지게 되면 이 망가지는 걸 복구하기 위해서 섬유소원이라는 공병들이 폐에다가 공구리를 존나 치는 거야. 세멘 존나 치덕치덕 바른다고. 그럼 또 공격을 해. 그럼 또 회복을 해. 이런 염증과 회복이 반복되면서 지속적으로 섬유를 뿌려가지고 폐가 굳는 질병을 폐섬유화증이라고 합니다. 이 질병을 불러일으키는 게 대표적으로 가습기 살균제가 있었죠. 폐섬유화증이 진짜 개무서운 이유는 일단 치료법이 없어. 못 고친다고. 평생 산소호흡기를 달고 살아야 돼. 이제 우리가 숨을 쉬게 되면 폐는 보통 풍선처럼 야들야들 애기 궁뎅이 마냥 보들보들하게 부풀었다가 쪼그라들죠. 근데 이 풍선이 딱딱해지면 촉빠지게 불어봐. 이게 불리나? 그래, 치료법이 없네, 뭐 평생 산소호흡기를 달고 살아야 되네 보다 와닿는 말은 평생을 코를 물에다가 반쯤 쳐박고 산다고 보면 돼요. 숨 쉴 때마다 고통스러운 거야. 자, 그 옆에 심장. 현재 급성 심근염이 발병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병인데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야? 심장이 뛰어서잖아. 근데 심장이 뛸 때마다 벤치프레스 200kg에 깔린 것 같은 통증이 매번 오는 거야. 그래서 에크모라는 인공심장 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급성으로 왔다? 그냥 뒤졌다 보면 돼. 운 좋게 살아나도 본인 심장으로는 못 뛰어. 이식받아야 돼. 뇌로 가게 되면 원래 뇌는 너무 중요한 장기여서 약도 균도 잘 못 넘어갑니다. VVIP만 입장 가능한 곳이란 말이죠.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불리는 안전장치. 그러니까 존나 강한 친구들, 강친 씨발 강친, 강친들이 딱 막는단 말이야.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하고. 근데 이 뇌에 들어갈 수 있는 셔틀버스들이 존재해. 얘네를 타고 바이러스들이 뿔뿔뿔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혈액을 타고 비비비를 거쳐 오든 척추를 통해 척수를 타고 뇌를 들어오든 아까 말했죠. 뇌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약도 균도 못 넘어오는 곳이라고. 이런 곳을 넘어왔다는 건 당연히 좆됐다는 뜻이겠지. 어지러워, 머리 아파, 계속 잠이 와,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야. 열도 개 존나 나. 그러다가 의식이 나가. 뭐 어떻게 치료를 해서 살려놔도 어머나 세상에 맛을 못 느껴요. 냄새가 안 나요. 후각신경, 미각신경이 파괴된 거야. 왼쪽 팔을 못 들겠어요. 오른쪽 다리를 못 들겠어요. 뇌가 개박살이 났다니까? 근데 맛 못 느껴. 냄새 안 나. 팔 못 들어. 이러면 앞으로 영영 못해. 왜? 뇌는 회복을 못하는 장기이기 때문이에요. 장으로 가게 되면 뭐 제일 낫긴 해. 설사, 복통, 피똥, 뭐 혈변이라고 하죠.
자, 이제 혈관으로 가게 되면 혈전이 응고돼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피가 응고되면 안 흐르는 거 아님? 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응고를 시키려면 응고인자라는 게 필요해. 재료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어느 한 부위에 응고인자가 지나치게 많이 가게 되면 코피가 났어. 어떻게? 응고인자가 없으니까 응고가 안 되고 줄줄줄 새는 거야. 그래서 피가 한 번 나면 초콜릿 분수 마냥 존나 나오는 거야. 피가 안 멎는다고 생각해봐. 어우 씨발 소름 끼치죠. 또한 적혈구를 파괴해서 혈관 근처를 뭉치게 한다던가 혈관을 두껍게 해서 혈관 비대증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되면 피가 안 통해. 그럼 고여. 어떻게 돼? 고이면 썩어. 처음에는 퉁퉁 붓다가 썩어서 괴사하겠지. 다른 쪽으로 가볼까요? 면역계에는 T 헬퍼 세포란 애들이 있어. 택배로 따지면 옥천허브, 터미널로 따지면 강남터미널 같이 대분류를 하는 그런 세포야. 근데 이번 우한 바이러스는 얘네를 막 존나 괴롭혀가지고 병신으로 만들어. 이 T 헬퍼 세포를 공격하는 바이러스는 우리가 흔히 아는 에이즈를 불러일으키는 HIV 바이러스야.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무서운데 이 T 헬퍼 세포, 강남터미널이 병신이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T 헬퍼 세포가 돌아다니면서 야, 너 일로 와봐. 우리의 주적이 누구야? 북한입니다. 오케이, 통과. 우리의 주적이 누구야? 간부입니다. 오케이, 우리의 주적이 누구야? 서울입니다. 미친 새끼! 이렇게 미친 새끼를 걸러내줘야 되는데 얘가 병신이 되면 우리의 주적이 누구야? 북한입니다. 그래, 통과. 우리의 주적이 누구야? 인천입니다. 그래? 난 서울 사람이니까 통과! 우리의 주적이 누구야? 성남입니다! 화이팅! 이러면 통과된 애들이 인천 가서 깽판 치고 성남 가서 총질하고 하는 거라고.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건데 우리의 면역계가 지켜야 될 우리 몸을 공격하는 프레깅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고 대표적으로 루푸스나 길랑발의 증후군이 발생을 합니다. 뭐 이름 존나 어려운데 그냥 계속 몸이 아픈 거야. 섀도우 복싱만 존나게 하는 거지. 누구한테? 나 자신에게. 그럼 이거만 문제일까? 나으려면 우리가 뭘 먹죠? 약을 먹지? 근데 장 아파, 폐 아파, 머리 아파 이러면 어떡해? 약을 3종류를 쓰겠지. 이 약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간과 신장도 개 좆박살이 나는 거야. 자, 정리하자면 우한 바이러스는 어느 부위를 공격하든 일단 존나 세고 약을 먹거나 하는 낫는 과정에서도 우리 몸이 개박살이 난다. 두 번째, 전염성. 비말 감염의 가능성을 가장 크게 치지만 뭘로 전염이 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우리 체액으로 바이러스가 다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아무튼 전염이 돼서 아무튼 아파. 이번 우한 바이러스의 경우는 이전에 있어왔던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 점액 친화력이라는 것이 50배 정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기침을 해서 가래를 뱉고 콧물을 흘리죠. 바이러스를 내보내야 되니까. 이게 1차 면역 반응, 1차 방어선이라고 보면 돼. 점액 친화력이 높다는 건 이 개새끼가 안 나간다는 거야. 그리고 잘 붙고. 그래서 아주 소량의 바이러스와 접촉을 해도 잘 안 떨어져 나가는 질긴 새끼다 보니까 감염이 쉽게 된다는 거죠. 그니까 증상이 나타나기도 전에 옮겨지는 거야. 실제로 이번 우한 바이러스를 판가름하는 특징은 마른 기침과 콧물이 적다는 점이에요. 씻겨 내려가질 않으니까 말이야. 또한 에어로졸의 형태로 감염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에어로졸 어렵지? 우리 바로 옆에 있어. 홈키파가 에어로졸이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혹은 내가 서로가 바이러스를 뿌리는 홈키파 같은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야외나 환기가 좀 잘 되는 공간이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긴 한데 지금 문제가 되는 클럽, 회식, PC방, 놀이공원 등등등 밀폐가 되어 있고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에서 그렇게 스프링쿨러 마냥 바이러스를 뿌려대는 사람이 있으면 다 뒤지는 거야. 추가로 전염을 막기 위해 손세정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안 쓰는 것보다야 효과는 당연히 있겠지만 에탄올 비율이 70%일 때 가장 효과적이고 시중의 손세정제는 70%가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증발도 잘 되고. 그러니 손세정제를 훔치고 사재기할 시간과 돈을 비누 사서 손 씻는 데 쓰도록 하세요. 실제로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이러스를 감싸고 있는 인지질 단백질, 즉 지용성 단백질을 녹여버릴 수 있는 계면활성제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비누 쓰라고. 비누가 짱짱맨이라고. 자, 정리하자면 기존에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50배 질겨졌고 감염되기가 훨씬 쉽다. 비누 써라. 2번 써라. 비누 좀 줘. 세 번째, 통계. 집단 면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하는 집단에서 많은 비율의 구성원들이 병원균에 대한 면역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병원균의 대유행이 끝난다라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홍역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얘는 100명 중에 95명이 면역을 갖고 있어야 유행하지 않는 병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기 때 필수 접종으로 홍역 백신을 맞는 거야. 이건 의료 인프라가 붕괴되지 않고
즉 의료진분들이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하며 백신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지금의 우리나라 이태원 가서 지랄병 해가지고 병신들이 병 존나 퍼뜨리고 다니고 아직도 클럽에서 줄 서고 자빠져 있고 한강 나가고 놀이공원 가고 씨발 이대로 가잖아요? 스웨덴과 영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면역 실험 이론에서 제시한 감염 개수와 비율을 기준으로 집단 면역이 생기기까지 우리나라 국민 2천만 명이 감염된다고 쳤을 때 그 중에 48만 명이 죽어야 이 사태가 끝이 나는 거야. 48만 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군대 장병 숫자가 35만 명 정도 되고 매년 수능 보는 수험생들 숫자가 45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인구가 사라지고도 추가로 더 죽어야 끝이 난다니까? 참! 근데 왜 돌아다니냐 새끼들아! 자, 이런 썩어빠진 족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생각해 봅시다. 아유 씨발 진짜 그래, 편의점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뒤지는 거랑 확률은 비슷하겠지. 교통사고가 나면 너 하나 뒤지고 도로 치우면 끝이야. 근데 바이러스로 죽으면 네 주변에 있는 100명 중에 80명은 멀쩡하고 10명은 평생 고통받으면서 살고 10명은 죽어. 지금 클럽 가려고 옷 챙겨 입은 사람들, 내일 놀이공원 가야지 마음먹은 사람들, 데이트로 꽃구경하러 가야지 니네 때문에 정신 차려. 내가 이렇게 내 주변 친구들한테 뭐 나가서 논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회사 출근하고 학교 가는 거랑 놀러 가는 거랑 뭐가 다르냐, 어차피 다 나가는 건데. 회사를 출근하고 학교를 가는 건 나라의 보탬이 되지만 네가 나가서 클럽에서 씨발러마 비비고 왕만도 하고 자빠져 있으면 정은경 본부장님 주름살만 깊어지는 거야. 우리가 나가 놀 수 있는 시점은 의료진 분들이 방진복과 마스크를 벗고 놀러 나가실 때라고. 그리고 우리가 감기에 걸렸어. 병원 가면 약 먹고 푹 쉬세요 하지 않습니까? 죽을 걱정을 합니까? 안 하잖아. 췌장암에 걸렸어. 그러면 나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하죠. 왜? 죽을 수도 있는 병이니까. 췌장암에 걸렸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야 그거 약 먹으면 다 나아 라고 해요? 아니면 진지하게 병문안으로 오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코로나는 사망률을 따지고 있는 질병이라고. 뭐 사망률 2.4%밖에 안 나오는데 내가 걸려도 죽을 확률이 2.4%밖에 안 되는 거 아닐까? 당신이 그 숫자를 알고 있다는 건 정말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해야 된다는 게. 감기? 폐렴? 얘는 씨바코 종합 선물 세트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이 영상을 같이 봤다는 건 바이러스에 대한 상식도 쌓고 이 사태에 대해 경각심이 있고 지혜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우리만큼은 정말 필요한 행동이나 외출 이외에는 자제하고 서로서로 패 끼치지 말고 으쌰으쌰 하자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앞서 얘기했던 대로 우리 모두 서로 배려하고 패 끼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며 집안에 콕 박혀서 이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단축시킬 수 있게끔 의료진분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도록 합시다. 우리가 하루 방콕을 하면 의료진분들이 고생하시는 날이 하루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만큼 사태가 더욱 신속하게 진압이 되겠죠?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한강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긴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